여러분들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한다.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죠, 왠지. 그런데 그럼 왜 우리는 아픈 거지? 우리는 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기 괴롭잖아요, 그런 증상. 뭐 이런 왜 생기는 거지?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의외로 여쭤보면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오늘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이러스의 종류도 한두 가지도 아닌데 뭐 감기 바이러스는 왜 그렇고 독감 바이러스는 왜 그렇고 간염 바이러스 이걸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아닌데 좀 일반론적으로 좀 한번 이런 공유 한번 해보자. 여기서 재밌는 좀 어떤 이론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 위아래로 두 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그 카이스트에 있는 저희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이게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들을 그냥 잘 키워놓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렇게 빽빽하게 세포들이 이쁘게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쁘게 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험관 내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을 안 시킨 거고요. 여기에다가 백시니아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여기다 감염을 시켰습니다. 백시니아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딴 말로 우두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천연두, 두창, 옛날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종두법, 그때 백신으로 썼던 바이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넣어준 다음에 감염을 시키고 한 6시간 아니면 8시간이었을 텐데 밑에 보세요. 이게 감염 후거든요. 보시면 세포들이 동글동글해 막 떴죠. 이게 죽어가지고 다 떠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아직은 살아있을 텐데 곧 몇 시간은 다 세포들 죽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앞 강의에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세포에 꼭 들어가야 되고 살아있는 세포들에서 자신의 DNA, 뭐 유전자 RNA도 복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RNA에서 또 프로틴도 만드는데 프로틴을 만들 때는 그 세포의 리보솜을 쓰고 막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는 완전 얘네들은 무식한 애들이에요. 그냥 막 무작위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포가 자신의 생명 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못 하게 돼요. 다 뺏기니까. 뭔가 필요한 거 도구들 다 뺏기는 거예요. 바이러스 먼저 막 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런 거를 옛날에는 뭐 아주 옛날에는 세포 배양도 못 했겠죠. 근데 세포 배양을 한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니까 이런 일이 막 잘 일어납니다. 뭐 호흡기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에다가 인비트로 시험관 내에서 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이렉트 사이토패시픽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접적인 세포 병리 효과.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그냥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걔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말하자면 세포가 살아갈 리소스를 자원을 다 지가 써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좀 뭐랄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가 아픈가에 아주 직관적인 답을 주는, 사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들이 막 깨지고 하니까요, 죽고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왜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가 아프고 질병에 걸리는가에 대한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본다면 제가 너무 이제 쉬운 것만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의 뭐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어떻게 한번 바꿔놓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린 건데,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세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고 얘네들을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흥미로운 거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 기억에 이게 간세포입니다. 간세포. 간세포인데, 자, 위에 그림. 위에 그림 보시면 아까처럼 세포들이 이쁘게 바닥에 잘 붙어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세포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 슬라이드의 위아래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래 그림이 뭔지. 바이러스에 감염을 시킨 겁니다. 요거는 제 기억에 그때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건데요. 어때요? 아까랑 비교해보면 아까는 바이러스에 감염시키면은 세포들이 막 죽어나갔죠. 차이 느껴지세요? 이거 차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위아래가 차이가 안 나요. 다 그래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데도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치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일단 첫 번째 반론. 야, 이거 진짜로 바이러스 감염시킨 거 맞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찍어봤어요. 여기 이제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은 까만색으로 염색이 되게 제가 이렇게 색깔을 해놓은 겁니다. 염색을 했는데 감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 염색을 안 하면 옆에서는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한 사이토패스 이펙트가 없는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건 대표적인 건데 이런 것들은 감염이 돼 있는데 이렇게 감염됐나 안 됐나 보면 그냥 감염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걸 저희가 바이러스가 얼마나 자손 바이러스들이 나오나 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바이러스들이, 자손 바이러스들이. 근데 세포를 안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더 영리한 바이러스예요. 아까 그 앞장에서 보여드린 백신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무식한 바이러스예요. 말하자면 그냥 뭐 자기 숙주세포가 죽건 말건 자기는 그냥 자손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물론 얘들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영리한 거는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그 숙주세포를 죽이지 않으면서 어떤 죽이지 않는 선에서의 최대치로서 자기 자손을 증식을 시킨다면, 낸다면 계속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바이러스에 걸려 있고 바이러스가 증식은 굉장히 잘하지만 사실은 세포가 깨지질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질병이 안 생겨야 되게요. 질병이 생깁니다. 또 실제로 이런 경우도. 그럼 왜 그럴까? 우리 약간 좀 또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면역 세포들은 바이러스 같은 건 남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T세포 같은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간세포에 감염이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얘들은 조용히 오래 살고 싶은데 T세포가 막 죽여요. 근데 이게 좀 과하면 간세포가 많이 깨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염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바이러스가 애초에 없었으면은 그런 T세포가 간세포를 죽이는 일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 몸에서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내 세포를 죽이고 있는 바로 직전에 그 요인이 뭐냐 본다면 면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non-cytopathic virus, 세포 병리 효과가 없는 바이러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조금 아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오히려 세포를 깨트린다 이런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무슨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다, 메르스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아마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 스톰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온 거는 옛날에 독감 환자들을 보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약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반응이 우리 몸을 깨는 거랑 관련 있는 그런 기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메르스 사태 때 어느 국내 일간지에 나온 어떤 그 그림을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도 제가 한 줄 한 줄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도요. 그런데 이러한 사이토카인 폭풍의 특징이 뭐냐? 처음 이런 환자를 디스크라이브 한 거는 서술하게 된 거는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중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시면 이런 분들은 원래 좀 노화도 돼 있고 기저질환,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다른 병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사망을 잘 하시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건장한 30대 이런 청년들이 더 많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나 인플루엔자 이럴 때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옛날에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과도한 면역 반응이 오히려 더 망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게 돼서 이런 것들 많이 회자가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이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이 개념은 좀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학 용어도 의학에서 검증이 완전히 된 용어들이 있고요. 약간 half쯤, 반쯤 된 용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역학자로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너무 과대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메르스 때도요. 어떤 환자분들은 사망하신 분들 보면은 이러한 그 면역 반응의 일환인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면역 반응이 강해서 사망하신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환자분들이 바이러스의 그 체내 그 양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많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냐 면역 반응 때문이냐 이게 좀 왈가왈부하게 애매할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언론에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강의에 넣었지만 남용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단어인데 또 아직은 또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 연구의 영역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그러면은 뭐 잠복기에 감염이 되냐 안 되냐, 뭐 무증상 시기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떤 가상의 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 X축, 여기는 시간입니다. 감염된 날로부터 뭐 며칠이 지났냐,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Y축은 이 사람 몸에서 바이러스의 개수가 몇 개인가 뭐 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상적으로 해놓은 거가 되겠죠. 바이러스가 이때 들어와서 막 증식을 합니다. 증식하면 점점 늘어나죠.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끝이 계속 늘어난다 한다면은 환자가 못 견디겠죠. 아마 환자가 사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들은 증식을 좀 하다가 면역 반응 때문에 이게 제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가 저절로 낫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상의 라인으로 두 가지 지금 이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가상의 라인, 이 가상의 선은 바이러스가 너무 우리 몸에 적으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점을 넘기 시작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게만 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 선이 이 바이러스의 개수와 만나는 이 세로선, 이거 같은 경우가 바로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시간, 타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가상의 두 가지 선을 그었는데요. 이 시기, 환자의 몸에 바이러스는 들어왔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 그 날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환자의 몸에 바이러스가 있긴 있는데 바이러스의 그 개수도 아직은 좀 적을 뿐일 것 같고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이 빨간색 어떤 그 가상의 라인도 있는데 이 가상의 어떤 역치를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증상도 없이 넘어가는 거죠. 무증상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럼 뭐 논란이 될 때도 잠복기에 감염이 되니 안 되니, 무증상일 때 감염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가상의 이제 물론 이제 시나리오지만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개수와 우리 몸에 일어나는 증상이 굉장히 정비례한다. 이럴 때는 이제 무증상 감염이나 또는 그럴 때나 잠복기 때는 감염을 안 일으킬 것 같지는 하지만은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좀 많아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비례하지 않는 거죠. 반대일 수도 있고, 이렇다면은 사실은 또 잠복기나 무증상일 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케바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가상의 라인에 한번 익숙해지셨으면은요, 오른쪽도 한번 더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다 가상의 선이지만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는 들어왔는데 증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셋 포인트가 딱 이루어진 다음에 절대 안 없어져요. 계속 갑니다. 10년 갑니다. 20년 갑니다. 30년 갑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 우리가 만성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증상도 없는데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면역이 약할 때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피곤할 때 생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 이런 거가 되죠. 이런 것들은 만성 잠복 감염. 사실 이 그림만 잘 이해해도 많은 바이러스의 질환들이 여기에 피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재밌는 그림이라서 제가 좀 뭐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에서 좀 다른 종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아까까지 얘기한 거는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뭐 기침도 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뭐 간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질환을 일으키는 거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좀 더 긴 시간으로 보면은요, 바이러스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역사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옛날에 거의 1900년대 뭐 거의 초반에요. 닭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키고 육종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그 바이러스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1900년 초반에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다음에 뭐 암은 뭔가 전염성 질병인 것 같다라고까지 막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동안 이런 것들이 뭐 연구가 많이 됐는데 오히려 가끔 닭이나 무슨 이런 마우스나 이런 동물에서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뭐 발견되기도 했었는데요. 사람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친척 바이러스가 아닌데 전혀 엉뚱한 바이러스라서 암이랑 관련 있는 바이러스가 나중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역사들도 재밌는 건 많이 있지만 현대 시각에서 몇 개만 나열을 해드린다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궁경부암의 원인 바이러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가다실 뭐 이런 백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이지만 이거를 맞으면 자궁경부암이 예방된다.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되기도 하겠고요.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꼭 이 자궁경부암만이 아니고 두경부암까지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뭐 에프타임 바 바이러스는 비세포의 림프종,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알려져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암을 일으킨다는 그 인과관계는 뚜렷이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의학의 역사에서 본다면 이게 걸린 다음에 다음날 아프고 일주일에 이 암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눈치채기 되게 힘들었어요. 굉장히 늦게 우리가 이런 걸 알게 된 거고요. 어떻게 아마 뭐 인간이 걸리는 모든 암 중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는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암을 예방하기는 쉽겠죠. 바이러스를 예방하면 암이 예방되는 것이니까요. 그 해당 암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이제 한 몇 가지 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강의를 좀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과학이 많이 발전한 현대 사회를 살다 보니까 꼭 이게 뭐 의학이건 뭐건 간에 우리가 인류가 이제 상당히 꽤 안다고 오만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슨 바이러스는 무슨 병을 일으키고 무슨 바이러스는 무슨 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 아는 게 다냐는 거죠. 아는 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는 그것도 과거가 된 거지만 옛날에 그 노벨상까지 받게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건 바이러스는 아니고 박테리아긴 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가 뭐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논문이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위궤양은 무슨 뭐 커피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미 다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그게 전혀 바이러스 때문이라 생각지도 않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이 잘 알려진 건데 그게 의외로 20년 후에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오히려 예방은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인이 바이러스일수록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의학자건 대중이건 인류가 마치 모든 걸 많이 아는 것처럼 오만함을 할수록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발견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애초에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 몸이 왜 아프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원래 의도했던 거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가 왜 인간은 질병이 걸리는가? 뭐 이런 이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그 아프다는 게 아니고 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진짜로 아프거든요. 근육통도 있고요. 뭐 독감 걸리면은요 목도 아프고요. 이 아픔은 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진짜 좀 더 직설적으로 아픈 걸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가장 흔하게 걸리는 게 감기 아니겠어요? 바이러스 질환 중에서 그 우리가 많은 증상, 열, 기침, 뭐 어떤 가래, 그다음에 뭐 목의 통증,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근육통. 실제적으로 바이러스 자체보다는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면역 반응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좀 과도할 때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이제 그런 걸 일으키는 건데,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게 우리 몸을 괴롭게 한다면 뭐 약을 통해서 뭐 기침을 덜하게 하고 뭐 열을 내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 몸을 이제 편하게 해주니까 당연히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픈 거가 뭐 내 몸이 이 바이러스에 싸우는 과정인데 그거를 약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면역 반응은 면역 반응대로 일어나고 건전한 좋은 그러면서 우리 몸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약으로 좀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